15세기 초 동레미는 300명의 인구를 가진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곳에서 1412년 잔다르크가 태어나면서 동레미는 이후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들이 이름을 아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태어나고 자랄 무렵 프랑스는 큰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337년 시작된 잉글랜드와의 100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프랑스 안에서도 내분이 심화되어 북부의 부르고뉴군은 잉글랜드 편에 섰습니다. 잉글랜드와 맞서 싸우고 있던 프랑스의 발루아 왕조는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에 밀려 파리도 빼앗긴 상태였고 왕으로 즉위해야 할 샤를은 프랑스에서 왕들이 전통적으로 대관식을 치르는 랭스를 점령당한 관계로 즉위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은 어린아이였던 잔다르크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이였던 잔다르크는 자신의 마을에서 전쟁에 끌려갔던 이들이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는 것을 수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나중에 어린 시절 부르고뉴에 대한 감정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잔다르크는 나는 그 시절 딱 한 명의 부르고뉴인을 직접 알고 있었고 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의 목을 베고 싶었다라고 대답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부르고뉴에 대한 적대감과는 별개로 어린 시절의 잔다르크는 자넷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비교적 평범한 소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는 부유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는 가난하지는 않은 집에서 태어나 가축을 돌보며 10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잔다르크가 죽고 20년이 넘게 지난 후 이 마을 사람들 3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잔다르크가 평범한 소녀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잔다르크의 특별함이 하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잔다르크의 종교적 독실함이었습니다. 어린 잔다르크의 친구들은 한 번도 미사를 빼먹지 않은 잔다르크를 놀렸고 마을의 신부조차 잔다르크의 독실함을 과하다고 여겼을 정도로 종교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독실한 신자였던 13살의 잔다르크는 한 여름날 집 정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있는 방향으로부터 순결을 지킬 것과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신의 음성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상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중세인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중세인들이 자신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고 잔다르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말했을 때도 이것이 신의 음성인지 악마의 음성인지 의심하는 이는 있었을지언정 음성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어 보이는 일이지만 잔다르크와 이 시대의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사람들 자체는 본인들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행동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마찬가지로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잔다르크 사이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들은 신의 음성을 직접 현실로 실행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자신을 만류하는 부모를 뿌리치고 1428년 잔다르크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보클레르 지역의 영주 보드리쿠르였습니다. 잔다르크는 보드리쿠르를 찾아가서 자신이 신의 음성을 들었으며 신홍에 머물고 있는 아직 대관식을 치르지 못한 샤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영주했던 보드리쿠르는 처음에는 자신을 찾아온 평범한 소녀를 무시하고 만나주지조차 않았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무려 9주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했고 점점 잔다르크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드리쿠르는 결국 잔다르크에게 검 한 자루와 6명의 부하를 주며 잔다르크가 샤를이 있는 신홍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때 보드리쿠르의 명령으로 잔다르크를 보좌하게 된 한 청년이 붉은색의 낡은 옷을 입은 잔다르크에게 혹시 새로운 옷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잔다르크는 기왕이면 편한 남성용 옷을 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드리쿠르는 잔다르크가 필요한 옷과 물품들을 준비해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잔다르크가 종교재판을 받을 때 잔다르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떠나기 직전 인근 지역의 나이든 영주가 잔다르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며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잔다르크는 자신은 병을 고쳐주는 방법은 모르고 대신 영주가 자신의 아들을 프랑스를 구하는 여정에 동행시켜준다면 신께 영주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영주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1429년 2월 13일 잔다르크는 마침내 보클레를 떠나 샤를이 있는 신홍을 향해 떠났습니다.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신홍까지 가는 길 자체도 결코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샤를과 적대적인 관계이면서 잉글랜드와 손을 잡았던 부르고뉴파가 통제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숨어서 가기는커녕 오히려 대놓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와 임무를 말했고 이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잔다르크의 인기가 크게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 무렵 왕이 될 샤를은 보드리쿠르로부터 잔다르크에 대해 설명하는 편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프랑스를 구하고 랭스에서 열릴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다는 잔다르크에 대해 일부 참모들은 의구심을 드러냈지만 샤를은 고민 끝에 잔다르크를 직접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샤를은 잔다르크를 시험해보기 위해 자신의 하인들처럼 변장하고 그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잔다르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를을 곧바로 알아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샤를은 전쟁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아직 랭스에서 대관식을 치르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잔다르크는 이를 알아차리고 샤를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샤를이 신으로부터 인정받은 적법한 프랑스의 왕이라는 확신을 줬다고도 전해집니다. 잔다르크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샤를은 곧 궁 안에서 잔다르크가 머물 장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잔다르크가 곧바로 모든 이의 신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잔다르크가 자신의 말처럼 정말 순결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궁의 여성들이 동원되어 신체 검사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당시의 신학에 따르면 순결을 지킨 처녀는 악마도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잔다르크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음성이 악마의 음성이 아닌 신의 음성인지 당시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검사를 마친 잔다르크는 처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어서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3주에 걸쳐 잔다르크에게 질문을 하며 잔다르크가 정말로 신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아쉽게도 이 조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잔다르크의 대화와 행적은 이후 잔다르크가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남겨진 기록에 바탕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긴 문서는 이후 유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이 벌인 조사의 결론 부분만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왕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처한 비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안쓰러운 백성과 평화와 법을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신이 왕을 돕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잔다르크를 돌려보내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마침내 샤를은 잔다르크에게 자신의 군사 일부를 내주었고 잔다르크에게는 잉글랜드와 부르고뉴군에게 포위당한 오를레앙을 도와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오를레앙 안에는 이미 신이 보냈다고 하는 잔다르크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포위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오를레앙 사람들에게 이 소문은 큰 희망이었습니다. 한편 왕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지휘하던 장수들과 잔다르크 사이에는 잉글랜드에 맞설 전략을 두고 곧 의견 차이가 심해졌는데 장수들은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잉글랜드군에 맞설 것을 주장한 반면 잔다르크는 곧바로 잉글랜드군을 전면 공격할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잉글랜드군도 성을 완벽하게 포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잔다르크의 군대는 성 남쪽의 강을 이용해서 도시에 입성하려 했지만 이것이 위험하다고 여긴 오를량의 장군은 먼 쪽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경로를 선호했습니다. 잔다르크를 설득하기 위해 강에서 부는 역풍을 언급하자 잔다르크는 갑자기 기도를 했고 이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 이후 장수들의 잔다르크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를레앙에 입성하는 잔다르크를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성별을 막론하고 그리고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마치 신이 보낸 천사인 것처럼 잔다르크를 환영했다고 전해집니다. 민족주의가 유럽 대륙을 휩쓸던 19세기에 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은 오늘날에도 오를레앙 시청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를레앙에 입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8일 잔다르크는 며칠 동안 이어진 전투 끝에 반년 가까이 포위되었던 오를레앙을 방어하고 잉글랜드군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17살에 불과했던 잔다르크가 펼친 활약에 대한 소식은 곧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다르크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하나뿐인 교황 자리를 놓고 2명의 대립교황을 포함하여 3명이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잔다르크에게 누가 진정한 교황인지 가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영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잔다르크는 언젠가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더 중요하게 할 일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름 아닌 랭스에서 샤를의 대관식을 열고 파리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